네, 오늘 수업은 우리가 8장에서 일과 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죠. 이제 오늘 수업은 몇 가지 종류의 일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예. 우리가 연력학 제1법칙을 이제 어떻게 썼었냐면, 이게 연력학 제1법칙이고요. 이제 리버서블 프로세스일 경우에는 열 에너지가 이제 엔트로피의 변화에 수반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일은 이제 부피 변화에 수반된 거라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미 이제 배우셨겠지만, 입자들의 개수까지 변한다 그러면 입자 하나당의 에너지가 역시 있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가 변하면 전체 개의 에너지가 변하겠죠. 입자 하나당 에너지를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일이 두 가지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제 이 파트를 그냥 편의상 미케니컬, 우리가 힘 뭐 이런 거로 계산했잖아요. 역학 시간과 마찬가지로. 그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케미컬 월크라고 불러요. 이제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케미컬 월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케미컬 포텐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제 케미컬 이 월크가 언제 작동하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교과서에 있는 이제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교과서에 8.15에 나오는 이제 그림인데요. 자, 여기 이제 어떤 thermal reservoir가 있고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어떤 이제 기계 장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엔진의 역할, 혹은 이제 에이전트가 시스템에 이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가 이제 시스템, 첫 번째 시스템, 1번 시스템, 이거 두 번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1, 시스템 2.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은 이제 온도가 T인 thermal heat reservoir하고 열적인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온도는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피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부피가 V1이고 부피가 V2이고, 그리고 이제 파티클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양쪽에 압력도 똑같아야 되고 덴서티도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기계 장치가 있어서 이 기계 장치에 이제 외부에 어떤 이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칩시다. 일을 해서 이 입자들을 한 곳으로 이제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펌프 같은 걸 생각하는 거예요. 펌프가 하는 일이 정확히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dn만큼의 입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비록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입자의 개수가 여기 n1이고 여기 n2라고 하면 입자의 개수가 변하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입자의 개수가 dn만큼 변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줘야 되는가?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주면, 펌프가 얼마만큼의 일을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입자의 개수가 변하게 되겠는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때 이제 일이 다름 아닌, 여기서는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전체 일 가운데 미케니컬 워크는 이제 다 사라지고 케미컬 워크만 살아남으니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책에서 DC라고 했고요. 이제 이 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 일은 여기서
첫 번째 시스템의 자, 입자의 개수가 dn만큼 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시스템의 입자의 개수는 -dn1만큼 변하고요. dn만큼 변하고 두 번째 시스템의 입자의 개수는 dn만큼 변하죠. 따라서 이제 chemical work은 저러한 변화에 수반되는 chemical work은 첫 번째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는 chemical potential dn1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스템은 이렇게 되고 따라서 chemical potential 빼기 chemical potential 2 dn 이렇게 되겠어요. 만약에 입자가 부호를 거꾸로 했네요. 화살표 방향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워크가 양수죠. 그 얘기는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부터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려면 외부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거꾸로 파티클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dW가 음수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E를 뽑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압축 공기를 만들어 놓으면 그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외부에 E를 뽑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떤 여러분 자동으로 못을 박는 기계라든가 이런 게 다 공기 압력으로 하는 거죠. 그게 그 공기를 굉장히 압축시켜 놓으면 그 안에 이제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지고 여러분 이상기체 케미컬 포텐셜의 그 공식이 기억나시죠? 케미컬 포텐셜은 자, 이상기체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은 온도에 비례하고 이제 로그 입자 밀도에 비례했었어요. 교과서에 나오니까 한 번씩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자의 밀도를 이용해서 일을 우리가 연력 각종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양쪽의 온도가 똑같은 거를 이제 보이는데 조금 이제 교과서에 없지만 이제 다른 그림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떤 이제 두 개 시스템이 이번에는 서로 다른 온도를 갖는 thermal heat reservoir하고 컨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두 개 이제 독립적인 레저버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온도가 높은 곳이 있고요. 여기 온도가 낮은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리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물리 시스템이 하나 있고, 물리 시스템이 있고, 이게 이제 일종의 엔진이에요. 자, 이제 이것의 실제 example은 이제 퀀텀 닷을 하는 거예요. 퀀텀 닷. 퀀텀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어떤 디스크리트한 에너지 스테이트가 있어서 파티클들이 이 퀀텀 닷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갔다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퀀텀 닷 안에서 높은 스테이트에서 낮은 스테이트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낮은 스테이트에서 높은 스테이트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포톤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퀀텀 닷이 이 핫 레저버하고 커플이 돼 있어서 파티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이쪽하고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커플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시스템에서의 케미컬 포텐셜도 있겠죠. 여기 케미컬 포텐셜, 온도가 낮은 곳에서의 케미컬 포텐셜,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케미컬 포텐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온도가 이런 영역을 만족해요. 자, 빨간색이 이제 온도가 높은 곳이죠. 그럼 이제 그 레저버 안에 있는 파티클들은 서멀 에너지가 높은 파티클들이죠. 열적인 이제 활성도가 높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나눠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케미컬 포텐셜은 반대 방향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케미컬 포텐셜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면
자, 파티클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케미컬 포텐셜이 높은 곳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낮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에너지는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예요.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컨디션이 만족하면 이제 이 시스템에는 일종의 경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 파티클들이 여기를 이 시스템 퀀텀 닷과 서머 레저버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으로도 막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파티클들이 옮겨 다니면서 서멀 에너지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온도 입장에서 보면 파티클이 빨간 곳에서 파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고요. 퀀텀 닷을 통해서. 반대로 케미컬 포텐셜을 생각해 보면 파티클이 파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를 잘 맞춰주고 케미컬 포텐셜을 잘 맞춰주면, 조절을 해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티클 플로우가 이 방향으로, 파티클이 이제 이 방향으로 흘러가게 할 수가 있어요.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온도와 케미컬 포텐셜이 이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서멀 에너지가 높은 곳에 있는 입자들이 서멀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그 파티클의 케미컬 포텐셜이 낮았다가 케미컬 포텐셜이 높아지겠네요. 즉 이런 일이 벌어지면 서멀 에너지가 케미컬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열기관이죠. 힐 엔진이죠. 열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그 일로 전환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힐 엔진이고, 앞에서 배웠던 이상기체의 힐 엔진과 이제 물리적인 메커니즘은 똑같지만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배웠던 이상기체를 이용한 카르노 사이클은 거시적인 힐 엔진이었죠. 거시적인 기체를 피스톤, 그 엔진이 그 피스톤이 필요하고 그 안에 뭐 1몰의 기체가 있고 뭐 이런 거에 반해서 지금 이 소개해드린 이런 시스템은 마이크로스코픽한 퀀텀 닷이 있으면 퀀텀 닷을 통해서 온도가 서로 다른 그 시스템을 그 서머 레저버 안에 그런 걸 놓고 파티클들이 이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마련을 해주면 어떤 그 서멀 에너지 때문에 그 케미컬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일종의 이제 충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스코픽 힐 엔진이라는 그 주제로 그런 아주 우리가 뭐 증기기관을 움직이는 그런 증기 열기관,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열기관을 이제 몰리큘러 레벨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험적으로도 이제 많이 구현을 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케미컬 워크고요. 그다음에 책에 또 이제 소개하는 게,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생각하면 그 안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잖아요. 뭐 스프링이 하나 탄성력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일종의 그러니까 워크를 다 이제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책에 또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그네틱 워크이라는 게 뭐냐면, 자, 어떤 이제 뭐 자성을 띠는 물체가 있으면 이제 그 자성을 띠는 물체 자기장을 가하면 그 자기장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이제 정확히는 이제 자기장이 3차원인 벡터니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자화도가 변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일반 물리 시간에 기억을 하시면, 자기장이 있으면 거기에 전류가 흐르는 고리를 갖다 대면 그 전류고리가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전자기 시간에서 뭘 배우셨냐면 자기장을 가하면 이 마그네티제이션이 유도가 된다. 혹은 이제 전기장의 예로 바꾸면 전기장을 가하면 폴라리제이션이 유도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뭐 자기장이나 전기장에 따라서 이 물질의 전기적 특성이나 아니면 자기적 특성이 반응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마그네틱 월이 이제 제너레이트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의 예로 이제 책에서 슈퍼컨덕터 예를 드는데 자, 슈퍼컨덕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말은 많이 들어보셨겠죠? 온도를 낮추면 어떤 특정한 온도 아래에서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현상을 슈퍼컨덕티비티라고 부르고요. 그걸 이제 온도를 표시하면 이제 근데 재미있게도 이 슈퍼컨덕티비티는 이제 온도가 자기장이 없을 때에는 어떤 특정한 온도에서 일어난다. 그걸 이제 TC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 자기장을 가하면 이 TC가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슈퍼컨덕터 페이즈고 여기가 이제 노멀 페이즈고. 이 슈퍼컨덕팅 페이즈에서는 또 특징이 뭐냐면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는 슈퍼컨덕터는 완벽한 다이아마그네티즘이 있어서 슈퍼컨덕터 내로는 자기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에 뭐 8.16 책 그림을 보시면 여기 어떤 물질이 있는데 온도가 충분히 크거나 아니면 마그네틱 필드가 크면 내가 자기장을 가했을 때 자기장이 그냥 이렇게 그 물질을 다 페니트레이트 하는데 물론 약간 디스토션이 있을 수 있고 자기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노멀 페이즈 상태이고 반면에 이제 온도가 낮추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히 작으면 슈퍼컨덕팅 스테이트가 되면 이 자기장이 이렇게 전부 다 튕겨내는 거예요. 시스템이. 이제 이런 현상을 이제 마이스너 이펙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슈퍼컨덕터에 대해서 한 이론을 우리 열통 시간에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이 책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 슈퍼컨덕티비티에서 보이는 마이스너 이펙트를 통해서 여기 보여드린 이제 이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리 에너지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노멀 페이즈에서의 프리 에너지. 자, 노멀 페이지에서 어떤 자기장이 있을 때 노멀 스테이트에서 프리 에너지. 그다음에 이 슈퍼컨덕팅 스테이트에서의 이 마그네틱 필드가 있었을 때 프리 에너지가 있을 텐데 주어진 마그네틱 필드에서 시스템이 노멀 페이즈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슈퍼컨덕팅 페이즈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의 대소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프리 에너지가 낮은 것이 열 평형 상태일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스너 이펙트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자기 안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를 전부 다 밀어내야 되는데 그 밀어내는데 드는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에스티메이트해서 이제 그때 필요한 일이 바로 그 마그네틱 워크에 해당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고체물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 개념만 이제 설명을 드리겠어요.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이게 이제 마그네틱 워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로써 우리가 이제 8장 수업은 다 마쳤고요. 다음 수업은 9장은 저희가 열및 통계물리 1 시간에 다 끝냈어요. 제가 이제 8장과 6장은 따로 열및 통계물리 2에서 소개한 이유는 이것이 이제 열물리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열통 1만 듣고 열통 2는 수강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열물리 파트를 열통 1에 포함을 하면 페르미-디락 분포나 뭐 이런 것들을 수업을 못 듣고 졸업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열물리 파트를 중간에 건너뛰고 열통 2로 옮긴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그래서
9장이 아니라 10장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